지금 이재명 대표 광주 내려가 계시는데 광주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바로 양산 사저입니다. 그 원래 지난번 테러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하기 전에 원래 계획이 부산에서 들렸다 오는 계획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러를 당하시는 바람에 결국 못 만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병문안 오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사양하셨고 그래서 오늘 어제죠 어제 이제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양산 사저를 방문해서 두 분이 얘기 나눈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문정당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명은 사실은 명문이면 명이 앞에 가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 좀 겸손해신 것도 하고 또 네. 이재명 대표를 띄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물론 말이 뭐 문명보다는 명문이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직접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 힘을 실어준 것은 그리고 계속 통합 단결을 계속 얘기하셨대요. 네. 갔다 오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제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이 마치 이재명 대표 또 뭐 지금 이낙연 신당도 그렇고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런 당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명확하게 그으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번에 저 두 분께서 저렇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명문정당이라는 게 그 친명과 친문이 없다. 그렇죠. 같이 함께하는 정당이다. 예, 예. 그런 걸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보여줬죠. 너무 멋진 단어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명문정당이다. 물론 또 명문가 이런 네, 의미에서 그렇죠. 명문 이것도 굉장히 너무 멋진 워딩이고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상 양 그 세력이 서로 함께 가는 하나 된 그런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민주당의 실체고요. 사실 밖에서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당 내부에서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모든 민주당의 당원들과 의원들은 친명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또 우리의 당대표일 때는 그때 모두가 친문이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명문정당이라는 이름하에. 그러니까 그걸 이번에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모습이라 전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뿌듯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실체가 없는 친명과 뭐 예. 친문의 예. 이런 뭐 갈등 이런 게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뭐 국힘이나 외부에서 만드는 맞습니다. 프레임인 거지.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함께 가는 모두가 하나인 정당이다. 이걸 이제 거의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친문이니 친명이니 이거는 네. 언론이 만드는 특히 보수 언론들이 만들어가 자꾸 이걸 부추기거든요. 싸움을.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에게 힘 실어주시고 단합해하고 통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런 정당을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새로운 미래인 것 같아요. 네, 새미당입니다. 새미당. 근데 창당식이 원래 비명계 세 분이 함께 할 것처럼 얘기됐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지금 사진 보시면 김종민 의원만 왔어요. 이원욱 그다음에 윤영찬 네. 윤영찬 아니죠. 조홍천 죄송합니다. 네네.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제가 듣기는 이원욱 의원께서는 이낙연 대표랑은 절대 같이 안 한다 이런 걸 항상 그동안 사석에서도 얘기하셨군요. 말씀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홍천 의원의 경우에도 좀 약간은 이제 뭐 성향이나 이런 게 또 대구 출신이고 국힘 쪽에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좀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세 분이 탈당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지만 조금은 생각과 성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번에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런 시기에서 이제 그게 표출이 된 것 같고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물 마시시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종민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만 함께했고 이준석 전 대표와도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윤핵관과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네. 이준석
그 이제 대표죠, 당의 현재는. 경우에는 예, 예, 사실은 이제 국힘에서 이렇게 나온 분들이지만 예. 이 또 함께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권 윤석열에 대해서는 거의 좀 뭐랄까 비판을 하지 않는 그렇죠. 자제하는 예, 그런 맞아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 모든 그 지금 제3 세력들을 연결을 하려면 명분이 있으려면 사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전제가 있어야죠. 되어야 예, 되거든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공통점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제3 세력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이렇게 뭉치는 게 쉽지가 않고 어렵다. 예. 또 거기다가 뭐 이현욱 뭐 예. 의원이나 뭐 이런 경우에 또 이낙연 대표랑 이런 접점이 예. 또 형성되지가 않고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이낙연 대표 새누리당의 지금 그게 좀 동력을 좀 잃지 잃었다. 않는가. 그래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지역적인 기반도 거의 없어요. 뭐 광주나 호남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높지 않고 않아요. 네. 거의 이제 사실상 뭐 호남이 버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역적인 기반도 없고 또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는 그나마 세대 예. 뭐 아니면 맞아요. 남녀 예, 그걸로. 이런 거에 그 갈라치기 하면서 형성된 그런 기반이 좀 예, 있지만은 맞아요.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 없어요. 기반도 예.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 지금 동력을 좀 상당히 이번에 이제 두 의원이 이탈하면서 잃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그 이준석 신당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개혁 신당이죠. 개혁 신당 쪽으로 신당들의 모임의 힘이 약간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신당이나 새로운 미래당은 지금 조명을 못 받고 있고 네. 또 윤석 지금 대표는 그 새로운 미래당과 함께할 생각이 거의 없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실 때도 앞으로도 그럼 이준석의 개혁 신당과 지금 새누리당과 연합하거나 함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죠 예. 불신에 남아 있다고 보는 게요. 예. 지금 그 일단은 이게 좀 또 그 제3 세력 간의 주도권 싸움이 네. 상당히 지금 이번에 깔려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원욱, 조홍천 의원님 두 분은 뭐 물론 선택지가 뭐 이제는 국힘 쪽도 여전히 선택지로 그렇죠. 이제 이 두 분한테 남아 있다고는 보이는데 좀 너무 명분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 과도기로 이준석 신당을 좀 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제 예측이 되고요. 예.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만으로 사실상 이 또 제3 세력에서 의미 있는 이런 또 지지나 표를 얻기는 그것도 어렵죠. 역시 어렵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3 세력들 뭐 양양자 금태섭 신당이나 뭐 이런 제 신당들이 모두 다 통합하는 그런 뭔가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만약에 비례를 내거나 아니면 뭐 지역구를 내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총선이라는 게 소리 없는 전쟁인데 이건 뭐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없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주도권을 행사를 하느냐 이게 제일의 관심사고 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의미 있는 제3 세력으로 뭔가 표를 얻으려면 결국은 이 제3 세력들이 합쳐야만이 그렇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그런 득표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가지만 결국은 합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결국에 가면 합치려고 할 거다. 그런 근데 보면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원욱, 조홍천 두 분 같은 개혁신당의 가능성이 저도 뭐 있다고 보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네. 충돌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여성들은 반드시 뭐 군에 갔다 와야만 공무원을 하게 한다든지 또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요금 무료화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과연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이 네.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사실은 뭐 명분이나 정책적인 지향점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네. 지금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이분들이 민주당을 탈당하지는 않았을 그렇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뭐 어떤 지분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명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라든지 이런 또 다른 데에 더 의미가 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변수는 이번엔 아닐 거다. 예. 그런 생각이 위원장님이 워낙 나이스 하셔가지고 돌려서 얘기했는데 당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렇게 해석을 제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잘 되길 바라고요. 새로운 미래 창당시 하셨으니까 저는 뭐 잘 안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러다가 정말 진짜 존재감 없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안타까워요. 한마디로. 민주당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더니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